상철아, 여기 미국 아니다. 더 구르다. 돈나무 언니가 픽한 우주산업, 한때 성장주로 불리면서 핫했었죠. 그런데 항공주를 선도하는 보잉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이 지구 저궤도에서 147개 위성군을 운영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승인을 받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라이선스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사업 포기로 인한 몰수 수수료 220만 달러, 한화로 약 29억 원도 지불했는데요. 그 돈 나죠. 보잉은 2017년 연방통신위원회 에 소비자에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라이선스를 신청했죠. 그러나 이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궤도에 5,000개의 위성을 보유했고 또 이미 2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보잉은 연방통신위원회에 2021년에 부여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요. 연방통신위원회는 보잉의 면허를 공식적으로 취소했죠. 다만 보잉은 향후 우주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에는 복귀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보잉, 이대로 우주 사업 포기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보잉입니다. 아닌가? 이거 스타링크인가? 아무튼 간에 보잉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에요. 보잉이 147개 위성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년도 되지 않아서 라이선스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약금으로 220만 달러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죠. 왜냐? 스타링크와의 경쟁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내려보시면요. 스타링크는 이미 2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위성도 5,00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링크가 뭐냐? 이건 스타링크의 웹사이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통신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 방식은 케이블 통신, 셀룰러 통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싸고 빠르기는 하지만요. 이거를 소도시나 험지 아니면은 비행기 탈 때 이럴 때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스타링크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위성통신망도 있긴 했지만은 너무 비싼 데다가 속도도 느렸잖아요. 그런데 스타링크에서 제공하는 거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구에서 비교적 낮은 궤도로 위성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데 낮은 궤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서 커버를 하겠다는 게 바로 스타링크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가 밝힌 계획을 보면요. 최종적으로는 4만 대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잉이 한 100여 대 정도의 이런 위성으로 이런 사업을 해봤자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보잉이 복귀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지만 실제로 복귀를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는 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있냐? 왜 하긴 왜 해요? 사업가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전쟁을 겪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이거는 전기차 같은 게 아니라 이 위성을 통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더 강력하더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위성통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방위산업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게 기존 사업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더구루에서 나왔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스타링크 모빌리티 지원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안테나가 포착된 사이버 트럭이 포착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스타링크를 결합하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차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극단적인 독재자에 가깝고요. 하지만 경영자로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런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세상에 화두를 던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한계에 부닥쳤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런 화두를 던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한 개인의 화두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